제 옷이 오늘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네. 굉장한 경기를 펼치는 팀이죠. 네. 리버풀. 제가 이거 지난번에 달트 갔을 때 네. 안필드 가서 신상이라고 그래서 샀던 신상 리버풀 그 후드거든요. 저 표정이 그 시즌에 나왔던 후드 중에 제일 안 예쁜 디자인이었을 것 같은데. 신상이 아니고 신상이라고. 리버풀 잘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지난 새벽에 네. 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리버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제 킹살라, 갓살라니까 그렇죠. 살라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실 텐데 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일단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네. 누누는 쇼샤르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주 감사해야죠. 지금 토트넘 팬들도 잊었을걸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굉장히 욕을 좀 그럼요. 드셔야 되는데 쇼샤르가 다 묻히게 했어. 일단 베팅 사이트에 이제 보시면 감독 경질 순위가 있잖아요. 나오죠. 베팅 순위가 있는데 누누가 1등이었는데 솔샤르가 몇 시간 만에 1등을 되차지했습니다. 다시 차지해가지고 좀 격차가 좀 커요. 격차가 커다 그것도.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솔샤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누누 감독은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야 이걸 뒤집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설계한 네. 살라 얘기 한번. 네, 살라 리버풀 얘기. 진짜 경기 잘하대요. 살라가 이번 경기에 일단 기록을 좀 몇 개 세웠죠. 리버풀 공식 경기 연속 10경기 연속 득점.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뛰는 아프리카 선수 중에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드록바가 104골이었는데 살라가 이번에 헤트트릭을 하면서 107골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수 중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다. 이제 좋은 이제 기록을 이제 쌓으면서 맨유를 올드 트래포드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이런 또 경기력까지 보여줬으니까 완전히 이제 어제 경기는 거의 살라의 동무대가 아니었나. 보여줄 거 다 보여주더라고. 맞아요. 뭐 속도, 결정력, 뭐 어시스트, 뭐 할 것 없이 지금 제가 봤더니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네. 9경기에서 10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득점 순위가 1위죠. 압도적 1위고 네. 지금 경기당으로 따졌더니 경기당 1.11골이에요. 1.11골. 네. 경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넣는 거예요. 한 골 이상 넣는다는 거니까 미쳤어요, 진짜 폼이. 일단 기록을 보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나왔던 경기 중에서 벌리전만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리버풀 공식 경기, 번리 경기 빼놓고 전 경기 그렇죠. 득점이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전 경기 득점이죠. 그러니까요. 미쳤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시스트도 5개예요. 프리미어리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9경기를 뛰었는데 10골과 5개의 어시니까 15개의 공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올 시즌 전체 기록 챔피언스리그까지 합해서 다 합치면 계산을 해보니까 12경기 나와서 12경기 15골과 5개의 도움. 20개의 공포네요. 그렇죠. 진짜 공포스럽다. 너무 편하게 지금 골을 넣고 있어서 일단 살라가 어제 경기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인지 또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살라가 어제 이제 잘했던 경기가 살라만의 힘은 아니었다. 맨유 힘도 있죠. 그렇죠. 맨유의 힘도 있었고 살라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네네네. 도와주는 선수들도 있었고 전술적인 또 부분들도 있었다. 네. 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피르미누가 일단 첫 번째 피르미누 살라를 도와주는 선수였는데 이 보통 이제 리버풀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죠.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피르미누가 제로톱처럼 내려오면 살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 히트맵이 피르미누가 살짝 좀 내려와 있고 그렇죠. 살라가 해서 위로 박스 안으로 오히려 더 침투하고. 맞습니다. 이 피르미누가 이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좀 부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르미누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피르미누 자리에 이제 조타가 출전하는 경기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르미누가 조금씩 폼을 찾아가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도 잘해주고 맞아요. 일단 중앙에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으니까 수비수를 좀 끌어당기는 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살라에게 좀 더 공간이 발생했다. 피르미누가 사실 이제 자기 어떤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 이타성이죠. 그렇죠. 피르미누는. 네, 어제 너무 잘하더라고요. 피르미누도. 오케이. 그리고 이 피르미누에 더해서 어제 잘해줬던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나비 케이타? 그렇죠. 케이타. 근데 그 발목 괜찮나 그거? 아직 부상이 안 나왔는데 케이타는 꼭 그렇게 잘할 때 그러니까 또 이제 포그바의 좀 안 좋은 태클이 들어가면서 발바닥. 부상이 좀 걱정되지만 이 케이타가 어제 경기에서 이 피르미누와 함께 살라를 빛나게 하는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 히트맨만 보더라도 약간 지금 커버를 살라의 어떤 뒤를 계속 커버를 했네. 그렇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피르미노 내려왔을 때 살라가 중앙으로 침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루크쇼가 살라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루크쇼 엄청 털리더만. 그렇죠. 루크쇼가 이제 살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케이타가 측면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선수라서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피르미노가 이렇게 내려오고 네. 살라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면 루크쇼는 내 마크맨이 살라가 가운데로 가네? 따라가. 그렇죠. 그러면 루크쇼 자리가 비어. 그랬을 때 나비 케이타가 그 루크쇼 빈 자리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구나. 그런데 맨유가 이 나비 케이타의 움직임을 거의 전혀 제어를 하지 못했죠. 난 그래서 이 경기는 숄샤르가 망친 경기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금방 너무 설명을 잘했죠, 전술을.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체계적으로 경기 리버풀이 한 거잖아요. 살라라고 하는 개인도 잘했지만. 그렇죠. 자, 피르미노 너 수비수 끌어당겨. 살라 들어가. 그러면 루크쇼 따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케이타 돌아. 맞아요. 딱 그 패턴이죠. 응. 그러면 그걸 만약에 처음에 예상을 못했다고 치자고. 네. 경기 도중에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서 뭐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서 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맨유가 전반전에 실점했던 거의 4골 모두가 왼쪽에서 나왔죠. 그 루크쇼 자리에서. 그래 맞아요. 거기서부터 어쨌든 볼이 그렇죠. 살아나왔죠. 그래서 뭐 케이타도 놓치고 아놀드도 놓치고 하면서 맞아. 케이타도 득점하고 아놀드도 뭐 어시스트 기록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루크쇼가 사실은 좀 억울한 경기죠. 너무 살라도 막아야 되고 케이타도 혼자 막아야 되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던 경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중앙 미드필더 이제 케이타를 막아야 하는 이제 마크맨이었던 프레드 그리고 측면 윙포워드를 보고 있었던 레시포드가 수비를 하러 안 내려왔다. 그러면서 너무 케이타를 좀 쉽게 놔두는 경향이 있었고 네. 케이타에게 좀 공간이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맨유가 좀 수비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살라가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조건이 형성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전술적으로 난 정리를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제 경기를 딱 보면서 만약에 수비수 뭐 예를 들면 린데레프 맥과이어 발이 뭐냐 왜 이렇게 느리냐 루크션 넌 왜 이렇게 수비수 뒤쫓아가다가 이렇게 막 실점을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풀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전술 공격 전술 그러면 맨유는 그에 맞춘 어떤 수비 전술을 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개개인들만 허둥지둥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지. 맞아요. 어제 맨유 수비를 보면서 얘네들이 뭐 체계적으로 뭘 방어를 하네. 맨유가 이렇게 리버풀이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맨유도 체계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이게 이 압박을 하다 보면 완전 모래알이야 모래알. 그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 그랬잖아 어제. 압박 안 되고 계속 뒤만이 막 쫓아가는. 일단 빠지면 막 뒤따라가서 어떻게 막 잡으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그게 왜 나왔냐는 거지. 그래서 어제 솔샤르가 그래도 수비적인 고민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또 안 드는 게 일단 포그바를 제외했잖아요. 그치 수비. 그러면서 포그바를 제외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수비적인 좀 어떤 플랜을 갖추고 나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포그바와 호날두 둘이 동시에 나오면 수비는 죽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중원에 놔뒀는데 이 두 선수가 정말 허둥지둥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의 좀 체계적인 그리고 리버풀의 사실은 이 맨유 이전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리버풀이 공격을 준비해오는 경기가 거의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클럽의 힘이고. 그런데 이 클럽의 전형적인 패턴을 솔샤르 감독이 좀 대처를 하지 못했다. 맞아요. 라는 게 굉장히 아쉬웠죠. 포그바 하는 거 태업 아닙니까? 일부러 저 솔샤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살라가 잘할 수 있었던 경기는 피르미누도 있었고 이제 케이타도 있었고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잘 움직여주면서 이제 이 살라의 움직임을 살려줬다. 그러니까 정말 살라의 지금 움직임은 역대급 누구와 비교를 해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와 비교해도 최고치인데 개인의 어떤 폼도 있지만 이런 전술적인 클럽 그다음에 동료들의 헌신성, 이타성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폭발력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맨유는 그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비 케이타의 활약이 굉장히 이제 리버풀에게 반가운 이유가 네네네. 클럽 감독이 원했던 스타일의 미드필더죠. 나비 케이타가.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면서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클럽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특히 살라가 있는 쪽에서 살라가 있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굉장히 이제 측면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미드필더들을 찾고 있었어요. 클럽 감독이. 그 미드필더에서 계속 고민들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체인벌린을 맨 처음에 영입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체인벌린이 실제로 잘하다가 중앙도 보고 윙도 그렇죠. 보니까 잘하다가 이 살라의 움직임을 잘 보좌해주다가 부상을 자주 당하면서 이제 경기에 못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핸더슨이 나왔는데 핸더슨이 잘해줬죠. 그런데 이제 핸더슨의 좀 단점은 결국엔 측면 플레이가 안 된다는 것. 중앙에서의 좀 더 최적화된 선수. 물론 핸더슨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그렇죠. 측면으로 잘 빠져주긴 하지만 뭐 체인벌린이나 케이타처럼 측면으로 정말 달려나가서 공격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던가 이런 건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부터 엘리엇이나 커티스 존스나 커존 좀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죠. 저 살라를 도와줄 수 있게. 난 이런 것도 참 클럽 잘한다고 봐. 맞아요. 그러니까 육둠이 빠졌잖아요. 또 맞아요. 베이날둠이 빠진 상태에서도 또 그렇게 커존이나 엘리엇이나 이런 친구를 또 끌어올려가지고 쓰는 거 보면 물론 그렇죠. 지금 부상도 당하고 그러긴 했지만 참 좋은 감독이야. 맞아요. 예, 전술적으로도 준비 잘 되고 개개인의 성장도 잘 끌어내고요. 그래서 엘리엇이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부상당했고 커티스 존스도 이제 좀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번 경기 못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부터 나비 케이타를 그러니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사용했는데 이게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비 케이타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살라의 움직임도 더 지금 배가가 되고 있다. 그게 포인트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런 얘기 하다 맨유 쪽에서는 바람 빠져서 그렇다. 난 핑계라고 봐요. 발이 느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뭐 수비가 무너졌다. 아니 그러면 그 다른 수비나 아니면 다른 팀들 부상 뭐 없나? 그렇죠. 시즌 치르다 보면 다 있는데 한두 명 빠졌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그게 팀이야? 맞아요. 그게 바란이지? 그리고 이제 맨유가 바란이야? 수비수의 뭐 실수나 이런 걸로 이제 실점이 나왔으면 바란이 있었으면 좀 실점을 더 안 했겠네라는 그치. 생각이 들 텐데 수비수의 실수보다는 아예 전술적으로 그렇지 포인트. 이 리버풀의 공격수들이 좀 거의 오픈 찬스가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전술의 문제고 그러니까 자꾸 쇼샤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케이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케이타가 이제 측면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다는 게 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적으로 이 리버풀의 5번째 후반전의 득점을 보면 살라가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장면이 나왔던 것이 케이타가 살라가 이제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살라가 측면으로 많이 안 내려오죠. 그런데 케이타가 측면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4-4-2처럼 전방에 피르미누 살라 놔두고 케이타가 오른쪽 측면 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가 뒷커버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죠. 될 정도로 나비 케이타가 뒤에서 해주고 또 특히나 오른쪽 측면까지 벌려주니까 맞아요. 살라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위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공격을 할 때는 4-4-2에서의 전방까지 또 할 때는 펼쳐 들어갈 때 또 측면까지 다 두 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어제 나비 케이타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공격력이 이 살라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력에 불이 붙으면서 이번 시즌 전체 13경기 중에서 41개의 득점, 경기당 3.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유일 무패 최다 골 득점 팀. 그렇죠. 네. 이 프리미어리그만 살펴봐도 9경기에서 27득점이니까 엄청나죠. 네. 거기에 맨유가 아주 그냥 큰 일을 했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리버풀이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것처럼 또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리버풀 팬분들 사이에서 지금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설레발은 위험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살라와 리버풀이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라와 리버풀을 끌어올린 건 역시 또 클럽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클럽 감독의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제 공고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엘리엇이 나와도 나비 케이타가 나와도 핸더슨이 나와도 다 이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제 나비 케이타가 어제 했던 역할을 다 수행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선수는 좀 아니겠는데? 뭐 다른 팀에서 좀 이렇게 놓거나 그쵸. 아니면 뭐 커리어가 이제 좀 뭐 에징 커브건 뭐가 좀 꺾였네. 라고 하는 친구들을 데려서도 뭔가 다시 피클 쳐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살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피클 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좋은 선수지만. 하나가 부족했죠. 뭐 결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딱 이 선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든. 맞아요. 사실 그게 감독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만약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요리사야.
근데 이제 좋은 재료들이 있어. 근데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넣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재료야. 근데 요리사가 웃으면 음식이 맛없어요. 난 가끔씩 오가닉 쓴다라는 집들 있잖아요. 네. 유기농. 근데 들어갔는데 좋은 맛이 건 없어. 다 좋은 거 쓴다. 저희가 재료가 되게 좋습니다. 가서 먹어. 네. 맛이 없어. 그럼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먹나? 그냥 그렇죠. 풀 뜯어 먹으면 되지. 유기농 풀을. 좋은 재료를 맛있게 만드는 게 정말 요리사고, 어떤 요리사는 조금 재료가 떨어져도 그걸 진짜 잘 어떻게 해서 너무나 맛있게 만들면 더 좋은 요리사고.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클럽은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에 있어서 살라를 포함을 해서 정말 최고다. 맞습니다. 또 그런 반대편 놓고 보면 맨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솔샤르 감독이 네. 지금 맨유의 선수들이 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절대 못하죠. 그건 아니잖아. 다 이제 선수 몇몇은 굉장히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따지면 다 고민이 없는 팀이 어딨어. 아 그럼요. 뭐 맨시티도 스트라이커 문제가 어떠네. 리버풀은 뭐 선수 보강이 잘 안 됐네. 맞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할 말이 다 있지. 다 그런 핑계 댈 건 다 있거든. 그렇죠. 근데 맨유도 몇 가지는 좀 뭐 선수가 뭐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인데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감독이 차이야, 내가 봐서. 그냥 감독이 차이야. 예. 다음 주말에 토트넘과 맨유는 누가 이깁니까? 요거 얘기하고 끝냅시다. 그거 이제 제 생각에는 맨유가 이깁니다. 왜요? 맨유가 토트넘 같은 팀한테는 또 강합니다. 토트넘 같은 팀은 무슨 그러니까, 팀입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팀한테는 잘합니다. 이길 수 있는 팀 같은데, 토트넘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건 그렇죠. 뭐 인정합니다. 솔샤르 그거 있잖아. 애매하게 만들어, 사람. 여론을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 이럴 때 꼭 뭘 이겨. 그렇죠. 그것도 크게 이겨. 그래가지고, 이거 자르긴 조금 그런데? 호날두 헤트트릭하고 이러면서 막 웃고. 웃어서, 야, 막, 이래가지고, 막, 다시 막 솔샤르 막, 이러고 하고 그러면, 애매한데?